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왔던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요요로 찐 살은 그냥 원래 쪘던 살보다 빼기가 더 어려울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일단 이거부터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다이어트 한 다음에 다시 요요로 돌아온 1kg의 지방이랑,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그냥 살이 쪄서 가지고 있던 1kg의 지방이랑 어떤 뭐 성분이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을까? 없습니다. 자, 요요로 돌아온 지방이든 뭐 서서히 찐 지방이든 아니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지방이든 그냥 우리 몸에서는 다 같은 지방이에요. 자, 그런데 요요로 바뀌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이 요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올 때마다 그 바뀌는 게 차이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로 체중이 줄었다가 그게 요요가 오면서 다시 체중이 돌아오는 거를 이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웨이트 사이클링이 그 문제의 차이입니다. 자, 일단 웨이트 사이클링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웨이트 사이클링 한 번 할 때마다 근손실이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살이 빠질 때 지방만 쏙 빠지면 좋겠지만, 자, 그러진 않고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근손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워싱턴 의과대학의 2016년도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감량된 체중에서 최소 35% 이상 정도가 근육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0kg 정도를 감량을 했다면 최소 3.5kg 정도는 근육으로 빠졌다, 근손실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죠. 참고로 이 수치는 당연히 운동을 한 사람들도 일단 포함이에요. 뭐 연구를 하는데 당연히 뭐 그렇게 허투루 하지는 않았겠죠. 자, 그러면 이 근육은 도대체 왜 빠지는 걸까? 자, 우리가 쓰는 칼로리보다 이렇게 좀 덜 먹다 보면 그때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모자라는 에너지를 어딘가에서 얻어야 됩니다. 자, 그때 보통은 지방을 분해하는데 이때 지방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좀 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근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도 잘 챙겨 먹으라고 하고 운동을 꼭 해야 근손실이 예방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날 때, 즉 요요가 올 때 그 빠졌던 근육이 보충이 될까? 워싱턴 의과대학의 동일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다시 늘어날 때 이 손실된 근육이 다시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웨이트 사이클링이 한 번 있을 때마다 근육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두 번째, 체지방률이 올라간다. 자, 만약에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뭐 60kg에 체지방률이 뭐 30% 정도였다면 웨이트 사이클링을 한 번 하고 나면은 똑같이 60kg로 돌아오긴 하겠지만 체지방률이 더 높아서 35% 정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즉 같은 체중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예전보다 지방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 부피가 근육보다 크니까 사람은 좀 더 커 보이겠죠. 자,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근손실의 해답이 있습니다. 자, 웨이트 사이클링 한 번 될 때마다 근육이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다시 찔 때는 근육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지방만 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같은 체중이더라도 더 살이 쪄 보이고 왠지 부피가 더 커 보이게 돼요. 이거 마리끌레르 잡지 호주판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70kg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체중이 왠지 좀 다른 것처럼 보여요. 중간에 네 분 있잖아요. 이 네 분은 키가 같은데도 또 체중도 똑같은데도 뭔가 살찐 게 좀 달라 보이죠. 체지방률 근육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자, 근육이 같은 무게로 따지면 지방보다 부피가 좀 작아요. 자, 그래서 근육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좀 더 날씬해 보이고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조금 더 부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사 적응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체중 감량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덜 먹게 되잖아요. 자, 근데 덜 먹게 되면 몸이 그 덜 먹은 거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2000칼로리 먹던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 뭐 1500 정도예요. 이 사람이 이제 살을 빼려고 이 먹는 칼로리를 2000에서 1000으로 줄여버린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대사량보다 500 정도가 적으니까 그 500만큼은 아마 살이 빠질 거예요. 최소한 처음에는 잘 빠질 겁니다. 이게 그러면 뒤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애초에 칼로리를 2000 먹던 사람이 1000밖에 안 먹으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어라? 칼로리가 별로 안 들어오네? 그럼 기초 대사량도 1000이 아니라 더 낮춰서 700이나 800 뭐 그 수준으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적응을 해버려요. 이걸 대사 적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60kg인 사람이 50kg로 뺐다가 요요가 오면은 다시 60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쪄가지고 65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사 적응으로 대사가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웨이트 사이클링을 반복할수록 체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살이 빠졌다가 요요가 오면은 근손실은 일어나서 근육량은 줄어들어 있고 지방은 오히려 더 늘어나 있고 그 마지막으로 대사가 적응해서 기초대사량도 줄어들고 체중도 어차피 더 늘어나 있어요. 자, 그러면 살을 빼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당연히 어렵겠죠. 살을 빼는데 도움을 줄 근육은 줄어들어 있죠. 빼야 될 지방은 비율이 더 늘어나 있죠. 대사도 더 떨어져 있어서 체중도 더 늘어나 있죠. 무조건 다이어트가 더 어려울 겁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간도 지나 있을 테니까 나이살 면에서도 사실 안전할 건 없어요. 자, 나이살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오기 때문에 20대 후반부터 이미 좀 시작이 되는 면이 있고요. 자,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성장 호르몬이 사춘기 때 최대 많이 나왔다가 그 이후로 줄어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20대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요요로 쪘던 살은 빼기가 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요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그 질문 자체도 살짝 조금 좀 잘못된 관점이 좀 있어요. 요요로 찐 살은 빼기 어려울까? 자, 이거 질문을 좀 뜯어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요요로 이 체중이 살이 돌아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요요는 그 빠졌던 살이 돌아오는 게 요요가 아니고요. 사실 정말 요요가 오는 거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요요가 오는 거예요. 자, 다이어트 할 때 잠깐 굶거나 이런 식으로 막 극단적으로 하면서 막 빨리 빼고 막 어떻게 유지하겠다 막 이런 생각 하시면서 빨리빨리 하는데, 자, 그런 습관이 유지가 될 리가 없죠. 결국 습관이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돌아왔으니까 그 당연한 결과로 그냥 체중이 돌아오는 거일 뿐이에요. 자, 극단적으로 뭐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조금씩 습관을 바꿔서 아예 내 몸에 정착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이어트를 하니까 당연히 요요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자꾸 반복하면 정말 안 좋은 게 있어요. 내가 뭐 샐러드 먹고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막 시간 관리하고 뭐 미라클 모닝 뭐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왠지 내가 막 잘난 사람 같고 막 자신감이 붙다가 그게 갑자기 와장창 무너져서 다 깨버리잖아요. 자괴감이 들고, 이걸 자꾸 겪다 보면은 정신적인 타격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압박을 겪게 되거든요. 다이어트 시작하면서도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만 자꾸 하게 되고, 실제로 연구를 봐도 예일 대학의 94년 연구를 보면 요요를 반복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정신질환이 생길 확률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요로 찐 살은 빼기 어려울까를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뺀 살을 지키는 거, 다시 안 돌아오게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요랑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자연적인 체중 변화입니다. 자, 이게 1년 내에도 계절적으로 뭐 2, 3kg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이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조금씩 좀 살이 쪄가는 거는 그건 요요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거의 뭐 물결 치듯이 막 심하게 막 고무줄로 막 널뛰기를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 이거는 요요가 맞고요. 웨이트 사이클링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가지고 다이어트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살빼남 멤버십이 있다고? 이렇게 귀여운 브로콜리 배지를 내 아이디 옆에 살빼남 얼굴 이모티콘도 있다고?